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에 나선 보수 개신교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무속 논란도 무시하던 목사들은 이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폭로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초지일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속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씨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만났다는 주장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평화나무가 검언유착 수사 자료를 입수한 MBC 장인수 기자와 함께 그 실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혜입니다. 보수 개신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도회를 개최하며 정권 교체로 대동단결한 모습인데요. 얼마 전 김건희 씨가 김장환 목사를 만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는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에 나선 보수 개신교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개신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 공공연히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목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기도회를 개최한다거나 전광훈 씨는 다가오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정부 압박과 새 결집을 위해 다시 집회 개최를 꺼내든 전광훈 씨, 전 씨는 14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목회자 모임도 개최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설교로 무리를 빚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타격론에 적극 찬성한다던 뉴라이트의 대부 김진홍 목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사판이 친북, 친중 그런 쪽으로 쏠리던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3월 9일 선거지요. 단일 안 하면 역적이요, 역적. 이완용 같은 역적이요. 안철수입니까? 그 사람이 참 철수해야 되는데 성이 안 좋아요. 안철수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던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인 송태선 목사도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면 역사의 죄인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3번을 강조했습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1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후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만약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줄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분주하기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를 통해 물밑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권유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비공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방문하고 있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이 불거진 시기부터 최근 무소구조 논란이 일던 와중에도 김장환 목사의 기도와 조언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소구조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소위 기독교 대통령으로 불리며 개신교계의 원로이기도 한 김장환 목사의 지도를 받는 인상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윤석열 후보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난데없이 어릴 적 꿈은 목사였다고 발언한다거나 조선일보가 지난 13일 윤 후보가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도로 면담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계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관계자도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인데 같은 언론사끼리 만난 거니까.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보수 개신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신천지와 같은 문제 단체들도 비판하지 못한다는 논리였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홍, 최웅준, 나영수 등 극우 행보를 보여온 목사들이 최근 13일에도 부산 세계로교회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순서지에는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가 모두 참석한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실상 현장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는 도서가 판매됐고 이 목사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의도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여기 모인 목사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반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이슬람이나 신천지 같은 종교 또는 집단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펼쳐온 겁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줄 후보를 뽑겠다는 건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안하고 권지연입니다. 네, 그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에서 폭로가 나왔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면 이번에 신천지와 평안하고 관계하고 싶지. 네, 이번에 신천지와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2년 고생했어. 네, 신천지 유착이 아니요 목사님. 집회 장소로 활용된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반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과되면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 단체들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글쎄 신천지가 어떻게 된 내가 모르지. 당원가입 지시받았다고 그 신천지 교인의 폭로가 나왔는데 신천지가 뭐 당원을 가입을 받았더니 뭘 하는데 이거 내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야. 오늘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분이 오세요? 나는 모르고 주최자가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장소만? 작전 관련된 것도.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세계로교회 교인들, 심지어 교회에 동원 연락을 받고 왔다는 교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집에서 조금 휴식을 오후에 나오셨어요. 그래도 교회부터 연락이 오고 또 집에 있어요. 나도 이제 뭐 하셨어요. 유생을 지지하지. 길에서 뭐 하는 게 있나? 그냥 지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지지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또 교인들은 다 이렇게 또 잘 따르시니까. 그렇지. 맞지. 기분은 그거는 다. 목사님을 저거 하니까 다 여보지. 그거 안 오거든. 무속이든 신천지든 상관없다는 듯 모순을 드러내는 이런 목사들이야말로 안티 개신교가 아니냐는 비판이 개신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무속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4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8일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와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잠입 취재에 나선 평화나무 기자에게 보수단체 집회 신고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안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사랑제일교회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를 방해한다는 제보를 받은 평화나무는 잠입 취재에 나섰습니다. 잠입 취재 중 만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자신을 교회 사역자라고 소개하며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는 본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여기 이거 집회 신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밤에 집회 신고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러가면 제일 좋은 데잖아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다가 시민단체들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도 없는 그쪽도 집회해야지 소득에 해야지 여러 군데 했다가 그거 한쪽도 바꾸고 또 뭐 여기저기 지방으로 또 활동해야 되니까 정광훈 목사에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무소구전 논란과 관련해 부인 김건희 씨가 정광훈 목사를 만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정광훈 목사 만나러 갔어. 아 진짜? 만나러 갔어. 그래 곧 편하게 금방 편하게 봐봐. 어젠가 그저께인가 정광훈 목사 찾아갔을 거야. 만났을 거야. 정광훈 목사님이 뭐 여긴가 뭐 미치는가 뭐 그까지 다 듣고. 아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깨서 가졌어. 그는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안 되면 교회도 날아가는 거야. 윤석열 안 되면 뭐 방송사가 내가 생각해야 돼. 바로 처벌됐으니.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엄청난 그 기독교 기능거도 있잖아. 돈이 다 됐어. 3조가 4조가 됐는데 다 걸어놨는데 윤석열이가 되면 나라에서 지준다. 윤석열 윤석열하고 정광훈 목사님 자주저축 되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네 300만 명만 우리가 급소시켜주면 문제없이 되는데 자들이 그것만 안 하면 돼. 부정만 안 하면 돼. 한편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측 정광훈 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신 나간 소리 또 시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재차 되물었으나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채널A 기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채널A 기자들과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중에는 신천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월경에는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요한 확산 경로 중 하나가 신천지 교회였죠.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었죠. 경찰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요.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2차례나 기각을 합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2020년 3월 1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는 신중하게 다뤄줘. 중대본은 오히려 수사 신중 취지로 요청했어. 대검으로 직접? 아니, 검찰도 코로나 회의에 가잖아. 거기 이광호 본부장인가 있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 그리고 명단 가지고 박원순이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하잖아. 왜 경찰에 안 하고 우리야 할까?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도 지게 생겼으니까 부담 가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쟤네가 제출한 거가 대부분 다 맞아. 과천이나 서울이나 사람이 겹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다 맞다는 거야. 쟤네가 사이비지만 지네다 죽게 생겼는데 거짓으로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명단 다 제출하라면 제출해? 절대 안 해. 근데 쟤네가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성윤이나 김관정이나 다 어용인데? 그런 김관정조차 이거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야. 김관정이가 보건복지부랑 맨날 통화하잖아. 이게 추미애도 그랬지만 압수수색 얘기하는 건 쟤네 보고 다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횡령이니 뭐니 들어왔으니까 이만희 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장 명단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거야. 근데 그러면 당장 압색을 안 해? 밑에서 사고 치면? 신모시기는 그랬다며. 반부패보면 당장 압색 나선다고. 근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그렇게 안 갈 거야. 그리고 이게 압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유병원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좀 웃겨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생겨서 그 부담 때문에 경찰도 민주당 믿고는 압수수색을 못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들어요. 또 은근히 신천지 편을 들고 있죠.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이 상당수 다르다는 게 이후 다 확인이 됐죠.
또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이 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는 신천지 신도들이 나 신천지 신도라고 하고 다녔나요? 범인이 숨을까 봐 압수수색을 못한다고요? 이게 검사가 할 말이 맞습니까? 또 압색하면 30만 신천지 신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청와대도 안 무서워하고 180석 거대 여당도 안 무서워하는 한동훈 검사님께서 신천지 신도들을 무서워한다고요? 몇 분 뒤에는 이런 보고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중대본 입장에서 지금 압색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3,000명이 걸린 상황에서 쟤네 압색하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현명하게 잘 알려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회사에 잘 알려달라. 신천지 보도는 신중하게 다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방향을 미리 잡아주고 제시하는 거죠. 이 같은 취재를 한 채널A 기자는 이런 취재 보고 내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흐리니까 윤석열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윤석열은 압색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해서 신천지 압수수색은 못한다고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압색을 안 한다는 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당시 한동훈 검사는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기자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신천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백승우 기자 휴대전화에서는요, 한동훈 검사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이건 아마 이동재 기자한테 얘기해 준 걸 이동재 기자가 캡처해서 후배인 백승우 기자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백승우 기자가 검찰 수사에 앞서서 이 내용을 모두 지웠었는데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이게 복원이 된 거죠. 먼저 2월 6일 한동훈 검사가 한 채널A 기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강욱 기소도 추장관 온 이후 그때는 왜 줬나요? 자기가 준 건데. 감찰무마 사건 조국 기소 후 공범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기소, 백박 기소 전에 조국 공소장 공개함. 모두 추장관 취임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2월 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최강욱, 백원우, 박형철 같은 사람들 공소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송철호 거만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여요. 2월 11일 날 한동훈 검사가 보낸 카톡도 보실게요. 이 얘긴 결국 신봉수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로 이성윤 어용팀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겠다는 얘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 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당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부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이성윤 검사를 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메시지도 보실까요?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 직원 수준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2020년 2월 17일 오전 8시에 뉴스타파가 대형 특종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인데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공작에 의해서 언론사에 전달됐다고 한동훈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취재해봐서 아는데요. 당시 경찰청의 한 간부가 특수수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된 내사 보고서를 뒤져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이 자료를 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편으로 탐사보도에 강한 뉴스타파의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초창기에 누가 이걸 보낸 건지
또 경찰 내사 보고서가 맞는지 이런 걸 몰랐고 확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제보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하는 분 있는 듯합니다. 오, 네. 이분 면책 특권 없죠, 아직. 의미심장하죠. 누군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 면책 특권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면책 특권 운운하는 걸 봐선 여권의 고인사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나 당시 그 총선에 출마했던 최강욱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한동훈 검사는 이런 식으로 각종 사안과 이슈마다 설명하고 입장도 주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반 청와대, 반 추미애, 친 윤석열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또 그런 논리를 기자들한테 전파도 하고요.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그대로 기사로 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 말고 다른 검사들은 채널A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유착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